이번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괴담 이쿠나도님 시작합니다. 자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겠다. 서일본 모 현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타케시라는 남성한테 들은 이야기다. 타케시의 생가 바로 근처에는 오래전부터 기묘한 비석이 있다. 겉보기엔 소박한 직사각형 형태로 높이는 어른 허리까지 밖에 오지 않는다. 그것이 길에서 떨어진 숲속에 마치 사람 눈을 피하듯이 숨어 있었다. 이미 몇십 년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표면은 완전히 검어지고 버려진 묘비 같기도 하다. 내용은 딱히 적혀있지 않다. 다만 직방체 네 방향에 간신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마모된 문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다고 한다. 이, 구, 나, 도. 북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따라가 보면 그러한 순서가 된다. 그래서 지역에서 부르길 이 비석은 이쿠나도 님의 비석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님을 붙이니 신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애초에 쿠나도라고 하면 쿠나도 신을 가리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쿠나도 신은 길의 신으로 마을 같은 집락에 나쁜 것이 들어오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 비석이 쿠나도 신을 가리킨다고 해도 이 라는 글자가 남는다. 이 글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쿠나도 혹은 쿠나도이라고 읽는 걸까? 그게 아니면 쿠나도랑은 다른 존재로서 봐야 하는 걸까? 아니면 쿠나도라고 읽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걸까? 아무튼 간에 이 네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유를 아는 자는 이미 한 명도 없다고 한다. 다만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과거에 이 비석에 연루된 자는 차례로 기분 나쁜 괴이랑 조우해왔다는 이야기다. 타케시가 아직 중학생 때였다. 당시 타케시가 다니던 중학교에 나오토라는 선생님이 있었다. 50대 정도인 사회과 교사로 성격이 좋고 수업이 재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랑받았다.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타케시에게 그 이쿠나도님의 비석에 대해 물어보았다. 듣자 하니 나오토 선생님은 취미로 향토사를 조사하고 있어서 그 비석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 근처 어르신들에게 뭔가 내력 같은 걸 들은 적 없니? 그렇게 질문을 받았지만 공교롭게도 타케시가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딱히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다음에 같이 조사해볼까? 라고 웃으면서 타케시에게 권유했다. 그 권유를 거절한 건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답이었다. 나중에 나오토 선생님이 이런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번에 그 이쿠나도님의 비석을 보러 갔는데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선생님은 어째선지 미심쩍은 얼굴로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풀숲에 있는 비석을 찍은 것이다.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한 장씩, 그리고 네 문자를 각각 확대해서 찍은 게 또 한 장씩, 합계 8장이다. 평범한 사진으로 보인다. 이게 어쨌다는 걸까? 타케시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으니 선생님은 말없이 사진 끝을 가리켰다. 주홍색 숫자가 작게 새겨져 있다. 사진을 촬영한 날짜였다. 전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찍은 거였다. 다만 숫자 위치랑 방향이 이상하다. 선생님, 이건 날짜가 뒤집혀져 있네요? 타케시가 물어보았다. 보통 이러한 날짜는 사진 오른쪽 밑에 표시된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 8장은 전부 날짜가 왼쪽 위에 있다. 그리고 그 숫자 자체도 180도 뒤집어져 있다. 다시 말해 사진 위아래가 반대인 것이다. 눈치챘구나.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손에 든 사진을 180도 돌렸다. 날짜 표시는 원래대로 돌아왔다.
반대로 비석이 뒤집어졌지만 이래서는 카메라를 거꾸로 잡고 찍은 걸로 밖에 안 보인다. 선생님, 이거 거꾸로 찍은 건가요? 타케시가 농담 삼아 물으니 선생님은 쓴 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평범하게 찍었다고 대답했다. 다만 사진을 인화해 보니 어째선지 이처럼 위아래가 반대로 되었다고. 그치만 원인은 알 수 없다. 그때는 결국 둘이서 이상하게 여기고 끝났다. 그런데 나중에 타케시가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할머니가 갑자기 험악한 얼굴을 했다. 이 쿠나도님한테 다가가선 안 돼. 그리고 타케시에게 사진은 잊어버리라고 엄하게 말했다. 물론 그 할머니도 이쿠나도님의 비석이 무엇인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다만 이 토지에서 대대로 금깃이 되어왔던 것만은 분명했다. 나오토 선생님이 실종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갑자기 학교를 무단으로 쉬고 행방이 묘연해졌다. 부인에게 물어도 어디에 간 건지 모른다고 한다. 적어도 실종된 날 아침에는 평소랑 다름없이 집을 나간 모양이다. 다만 선생님이 집을 나간 걸로 추정되는 시간으로부터 몇 분 후에 그 선생님한테 기묘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수화기를 든 부인에게 선생님은 긴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거꾸로 뒤집힌 아이가 올지도 몰라. 절대로 문을 열지 마. 그게 부인이 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나오토 선생님의 행방을 알아낸 건 그로부터 5일 후였다. 선생님은 근처 논에 있었다. 용수로에 머리를 쳐박고 거꾸로 뒤집혀서 숨이 끊어져 있었다. 다툰 흔적 같은 건 없었기에 사구사로서 처리된 모양이다. 홀로 남겨진 부인은 매우 우울해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지나고 그 부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묘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밤이 되면 현관 밖에서 소리가 나. 아침까지 계속. 그것이 일주일 정도 계속된 후 부인도 갑자기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부인의 행방은 지금도 모른다. 타케시가 다음으로 이쿠나도님의 비석이랑 연루된 건 나오토 선생님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였다. 당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던 타케시에게 어느 날 터무니없는 소식이 날아왔다. 같은 반 친구 4명이 사고로 일제히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밤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던 도중에 전복했다고 한다. 오토바이 2대에 2명씩 타고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한 대가 갑자기 튕겨서 옆으로 미끄러지는 바람에 뒤에 따라오던 한 대가 들이받았던 것 같다. 4명 다 땅에 머리를 쳐박고 목뼈가 부러져 즉사했다고 한다. 이것만이라면 부주의한 운전이 불러일으킨 불행한 사고로 끝날 것이다. 그런데 타케시는 이 건을 두고 이츠키라는 남자애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이츠키는 사고사를 당한 4명의 친구였다. 타케시하고는 딱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4명의 부고를 들은 지 며칠 후 갑자기 학교에서 말을 걸어온 건 아마도 타케시가 2년 전에 나오토 선생님의 사건과 조금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타케시, 분명히 너 이쿠나도라는 비석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 아니,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그 소문은 조금 과장된 것 같다. 아무튼 타케시가 부정할 틈도 없이 이츠키는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저번에 타쿠미네가 죽었잖아. 타쿠미는 죽은 4명 중 1명이다. 그거 아마 이쿠나도 때문이야. 뭐라고? 실은 우리 10일 정도 전에 숲속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 비석에 부딪혔어. 그래서 그게 좀 깨져서. 뭐? 비석이? 직접 부딪힌 건 타쿠미였어. 그때는 모두 웃어넘기고 방치했는데. 그런데
그 직후부터였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그들을 무언가가 쫓아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들이 그걸 깨달은 건 심야 공원에서 오토바이를 세웠을 때였다. 방금까지 울리던 배기음이 끊기고 귀에 희미한 정적이 돌아온 찰나, 바로 뒤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뭔가 딱딱한 게 도로에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다. 뭔가 싶어서 일동이 돌아보니 어두운 밤길 저편에서 뭔가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모두가 뚫어져라 응시하고 그리고 숨을 삼켰다. 그건 자그만 아이였다. 옷은 입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도 성별도 잘 알 수 없다. 그저 거꾸로 뒤집혀 있었다고 한다. 서서 걷는 것도 엉금엉금 기는 것도 아니다. 그 아이는 다리를 하늘로 향하여 머리를 도로에 찌우면서 밤길을 튀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소리를 내며 아이는 점점 그들에게 다가온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일제히 오토바이를 타고 공원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 거꾸로 아이는 어디까지고 쫓아온다. 이제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세워도 금방 쿵쿵 튀는 소리가 다가온다. 결국 그 밤은 밤새 쫓겨다니고 겨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건 날이 밝아오기 시작한 뒤부터였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일이 다음날 밤에도 일어났다. 이츠키는 이 시점에서 이쿠나도님의 비석을 떠올렸다고 한다. 2년 전에 일어난 중학교 교사 변사 사건과 거기에 얽힌 기괴한 소문을. 그래서 이츠키는 즉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게 사건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뭔 개소리야. 뭐 비석한테 엎드려서 도계자라도 박으라는 거냐? 타쿠미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렇게 내뱉었다. 어쩌면 정말로 그 말대로 했다면 어떻게든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그 후로도 밤놀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다만 이츠키만은 겁먹어서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는 한 거꾸로 뒤집힌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고사를 당했다는 부고를 받은 건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분명 그 아이로부터 달아나던 중에 사고가 난 게 틀림없다. 이츠키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본론은 지금부터였다. 걔네가 죽은 뒤에 그 뒤집힌 녀석이 우리 집에 오게 됐어. 이츠키가 울먹이며 그렇게 말했다. 밤이 되면 현관 밖에서 소리가 난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은 깨닫지 못한다. 소리는 이츠키 본인 말고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절대로 문을 열어선 안 돼.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서 이미 이틀을 넘겼다. 하지만 이제부터 계속 그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하니 미쳐버릴 것 같았다. 타케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츠키는 애원하듯이 타케시를 바라보았다. 물론 타케시도 만족스러운 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비석을 고쳐보지 그래? 라고만 대답했다. 그 후 이츠키가 비석을 정말로 고쳤는지는 모른다. 갑자기 그와 연락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츠키의 목소리를 들은 건 비석 상담을 받은 그날 밤이었다. 10시가 지난 무렵 갑자기 타케시네 집에 이츠키가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받으니 이츠키는 수화기 너머로 딱 한마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들어와 버렸어. 전화는 금방 끊겼다. 이츠키는 그날 밤에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아니, 이츠키뿐만이 아니다. 이츠키의 가족조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집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이웃들은 야반도주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다. 타케시도 이 일은 계속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정도로 무서웠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이 사건에는 후일담이 있다. 학교에서 사망한 4명을 추모하기 위해 고별식이 열렸을 때였다. 체육관 정면에 제단을 설치하고 거기에 4명의 영정사진을 놓고 학생과 교직원 전부 묵념했다. 묵념이 끝나고 눈을 떠보니 영정이 전부 제단에서 떨어져 있었다. 전부 다 뒤집어져 있었다고 한다. 타케시가 직접 체험한 건 여기까지다. 하지만 이쿠나도님의 비석 이야기는 아직도 더 있다고 한다. 타케시의 할머니가 아직 젊었을 시절이었다. 어느 여자애가 애들을 모아서 이쿠나도 비석 앞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누군지 모르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자는 말이 나왔다. 가위바위보로 여자애가 순례가 되었다. 여자애는 비석 앞에 서서 그 비석에 얼굴을 대고 눈을 감았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획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하늘을 향하고 있는 다리가 늘어서 있었다. 같이 놀던 아이들 모두 위아래가 뒤집힌 것이다. 꿈쩍도 하지 않고 땅 근처에서 여자애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자애는 자기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다. 우는 사이에 점점 의식이 몽롱해졌다. 깨닫고 보니 뒤집힌 아이들은 전부 원래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친구들 모두 자신은 뒤집히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여자애가 환각을 보았다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 이후 그 여자애는 항상 환각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돌아보면 늘 거꾸로 뒤집힌 아이가 잔뜩 있어. 자주 울면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 그 여자애는 1년 후에 우물에 머리부터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헤이세이가 되기 얼마 전이다.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오컬트 취재를 하러 방송국 제작진이 이쿠나도님의 비석을 보러 온 적이 있었다. 그들은 먼저 비석 앞에서 촬영을 하고 그로부터 지역 사람들 몇 명과 간단한 인터뷰를 한 뒤 몇 시간 정도 후에 돌아갔다. 그런데 막상 방송을 보니 그때 촬영된 영상이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쿠나도님의 비석 이야기 그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인터뷰를 받은 한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서 방송국에 문의를 해보니 죄송하지만 그 건은 폐기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듣자 하니 촬영 시 녹음된 음성에 지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잡음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소리가 비석을 찍는 동안에도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들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음성 문제만으로 귀중한 소재를 하나 날릴 수 있을까? 어쩌면 그거 말고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문의한 사람은 그렇게 추측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전화로 문의하는 동안 계속 수화기 너머로 쿵쿵 하는 소리가 울렸기 때문이다. 참고로 그 후 전화를 끊기 직전에 갑자기 제작진이 이런 말을 했다. 그쪽에서도 들리네요. 전화는 바로 끊겼기에 의미를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상 전부 타케시한테 들은 이야기다. 그건 그렇고 당사자인 타케시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상하게 여겨서 내가 물어보니 타케시는 표정이 어두워져서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독신이지만 형제는 모두 결혼해서 말이죠. 조카도 몇 명 있어요. 아, 네. 전부 여가였습니다. 저주라고 한다면 이게 저주일지도 모르겠네요. 타케시는 힘없이 그렇게 대답한 후 흘깃 내 뒤를 바라보았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다행히 나는 아직 모르고 있다. 야, 진짜 꺼림칙한 이야기네요. 비석엔 악신 같은 게 깃들어 있는 것 같고 보아하니
이 글의 주인공도 비석이 잘못 연료돼서 방송국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리저리 수소문하다가 이렇게 타케시한테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아까부터 뭔